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모성간호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원 들어갔고요. 4단원에 이제 고위험 임신에 관해서 이제 새로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태아에 관해서 배웠었잖아요. 태아 많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태아의 부속물을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 단원은 이제 고위험의 임신에 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에서 임신 중 출혈 합병증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임신 중에 출혈 합병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모들의 절대 안정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신 중 출혈 합병증에는 초반 출혈 합병증과 후반기 출혈 합병증으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초반기 출혈 합병증으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유산, 그다음에 자궁 외 임신, 자궁 경관 무력증이나 포상기태를 말하고요. 후반기 출혈 합병증으로는 전치 태반, 그리고 태반 조기 박리 등이 있습니다. 임신 초반기의 그 출혈 합병증, 우선 유산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산은 그 일부러 유산하는 거 말고 여기서는 그 이제 자연 유산을 말하는 건데요. 20주 이전에 일어나는 그 자연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의 증상으로는 공통적으로 이제 출혈, 통증, 그리고 열을 동반하겠습니다. 그래서 12주 전에 유산되는 거는 대부분의 이 태아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태아의 비정상적인 장애나 염색체 이상으로 유산이 되는 거고요. 12에서 20주 전에 이제 유산이 되는 거는 모체 쪽에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자궁의 기형이라든지 자궁 경관 기능 부전이라든지 뭐 생식기 이상, 뭐 아니면은 뭐 내분비계 질환이나 뭐 심한 불안, 스트레스 이런 등 모체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유산에 있어서 치료는 절대적인 안정이 우선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요.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함으로써 프로게스테론이 자궁의 수축을 방지하잖아요. 자궁이 수축되면서 아기가 이제 나오는 걸 방지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출혈을 조절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보온의 유지를 신경 써주고 만약에 정 안 됐을 때는 이제 그 난관 절제술을 소파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제술을 통한 이제 치료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그 절대 안정이나 프로게스테론에 만약에 유산기가 있다 해서 산모가 찾아왔어요. 절대 안정이나 프로게스테론을 투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관리 뒤에 유산기가 이제 싹 사라지고 아기가 그대로 이제 건강하게 소생이 됐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절박했지만 살아났다 해가지고 이제 절박 유산입니다. 유산의 종류를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했어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절대 안정과 프로게스테론을 투여를 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죽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완전 유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러한 절대 안정과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해서 그 산모를 관리했는데 보니까 아기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이제 자궁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불완전 유산이라고 해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일부가 그 자궁 안에 남아 있음으로써 그 자궁 안에 그런 독소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폐혈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폐혈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폐혈 유산의 특징은 특별히 이제 열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어제까지 산모가 이제 출혈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다 그 출혈로 인해서 아기가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완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병원을 찾아와서 유산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병원 찾아오기 전에 이미 코피가 좀 나는 것 같고 잇몸에 출혈 증상도 좀 보이면서 이상해요. 그러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기는 이미 뱃속에 죽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상태로 산모는 모르고 한 4에서 8주를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죽어서 자라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경과가 지나도 배가 점점 커지지도 않고 좀 이상했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계류 유산이라고 합니다. 계류 유산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제 코피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안에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장애라는 게 생겨가지고 코피 증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코피가 난다는 걸로 조금 외열을 주시고요. 이 잇몸 출혈도 같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잇몸 출혈은 임신 시에 나타나는 그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으로 인한 그 잇몸 출혈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코피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계류 유산이라는 걸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 28주 이후에 태아가 사망하는 거를 이제 사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에 이제 세 가지 유산 이제 그 스타일이 있는데 습관성 유산이라고 분류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3회 이상의 연속적인 유산을 했을 때 이제 그거는 습관성 유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궁 경관 무력증이나 내분비계 이상이 있을 경우에 습관성 유산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 습관성 유산에 그 내분비계 질환 있잖아요. 근데 이 내분비계 질환은 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던가 당뇨인 경우에는 유산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분비계 갑상선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료적 유산이라면 모체의 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제 중절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만성 신장을 앓고 있어서 뭐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태아를 가졌을 때 그 늘어난 혈액량을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좀 안 좋은 얘긴 하지만 강간을 당한 경우는 그 중절 수술을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폐혈성 유산입니다. 폐혈성 유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복부 압통이나 그 다량의 질출혈 그리고 열과 함께 악취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자궁 내막염이나 복막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 쇼크 등으로 인해서 사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폐혈성 유산이라고 하고 폐혈성 유산의 특징은 이제 열이 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산에 의해서 자궁의 임신 보겠습니다. 자궁의 임신이 이제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이 자궁의 임신이 모성 사망률 중 가장 높은데 그 이유가 자궁 외에 임신, 자궁이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맨날 그림 그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자궁 아기의 그 수정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 나팔관의 팽대부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팽대부에서 수정이 된 다음에 이제 자궁까지 와서 자리를 잡는데 7일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까지 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미처 못 오고 이 난관의 그 어느 부분에 한 군데에 자리를 잡아서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난관이 굉장히 나팔관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곳에서 아이가 자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다가 여기가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나팔관 자체가. 그래서 그때는 이미 난관의 파열로 출혈이 막 진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쏟아질 때 빨리 와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여기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서 산모를 살려야 되는데 뭐 시골에 저기 뭐 병원이 이제 멀리 있다던가 갑자기 이런 출혈이 보일 때 그냥 약간의 피곤해서 하혈인가 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늦게 오는 경우 그러한 경우는 이제 심하면은 배꼽 주변에 이렇게 적색으로 이렇게 착색되는 그런 쿨렌 징후까지도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다량성 출혈로 인한 쇼크로 모성이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게 이제 자궁의 임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란 착상 부위, 난관에 착상한 경우는 그러한 착상 부위의 파열로 인한 출혈과 쇼크 같은 증상이 보이고요. 치료로는 이 난관을 잘라내는 절제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궁의 임신이 되는 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원인균인 임균에 의한 걸 수도 있고요. 골반염이나 루프를 기간 착용했다든가 그다음에 피임약을 단기간 사용한 경우에 이러한 자궁의 임신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신은 저는 이제 오늘 유산과 자궁의 임신까지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다른 부분 계속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 유산의 종류 같은 거 좀 많이 5가지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궁의 임신이 모성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